오늘의 오래된 집은 경남 창원으로 향합니다. 캐캐 묵은 사연이 가득한 오래된 집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는 봄날, 오늘도 어김없이 손반장은 오래된 집의 이야기를 찾아 나섰습니다. 벌써부터 손반장의 눈빛이 심상치 않은데요.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며 등장한 오늘의 집. 도대체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오래된 집의 주인공은 1936년생 마산 지하련 주택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간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그리고 지하련 주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들을 전할지 손반장과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2015년 6월 마산 야구장에서 화재로 인해 프로야구가 중단됐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오늘 만나볼 오래된 집이 바로 그 화재의 주인공입니다. 여기 입구 쪽에 보면은 낮은 담이 주는 이런 편안한 느낌, 그리고 이제 이 문, 오래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이 전체가 주는 느낌 자체가 우리를 아주 좀 편안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 공간으로 이끄는 것 같습니다. 푸르른 나무에 둘러싸여 신비로운 분위기마저 느껴지는 지하련 주택. 지금은 낡고 오래된 집에 불과하지만 과거 이 주택은 동네 최고의 고급 주택이었습니다. 여기 와보셔서 알겠지만 여기 입지가 대단한 곳이거든요. 이 뒤에 산호공원이라는 언덕이 있는데 이 예전에 여기에 용마산성이라는 산성이 있었고 임진왜란 때는 또 외성이 들어서기도 했던 굉장히 명당지예요. 그리고 이 바로 앞에 보면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차단이고 하는데 마산이 4번에 걸쳐서 매립이 돼가지고 실제로는 바로 앞에 이 바닷가였던 것이고 여기 이제 모였던 동네 중에서 조금 부촌이라고 보면 되고 이 경상도 지역에서 가장 이제 표본이 되는 일본식 플러스 서양식 절충의 가장 큰 규모의 주택 중에 하나입니다. 터벅터벅 집으로 들어서는 길. 제멋대로 자라난 잡초들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지난 세월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올해 86세가 된 지하련 주택은 일제강점기에 세워져 그 당시 지어진 고급 주택의 형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일본식 그다음에 서양식 절충식의 주거로서는 이렇게 보면 이제 2층 주택인데요. 겉에서 보면 마치 3, 4층으로 올라가듯이 포치가 있고 또 그 다음 지붕이 한 칸 위계가 있고 다시 또 위계가 올라가는 마치 일본의 성곽 보면 이제 7층, 8층 이렇게 계속 단위 올라가듯이 굉장히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목조주택이라고 좀 안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기둥, 보, 지붕 전부 다 이제 목조 틀로 구성이 돼 있고 밖에 보면 이렇게 그 시멘트, 모르타르로 이렇게 마감을 해놨잖아요. 그 당시 이제 일본의 목조주택의 화재가 좀 약하기 때문에 서양식의 시멘트 구조랑 이렇게 합쳐서 마무리를 한 이제 형태입니다. 지하련 주택이라 불리는 이곳. 다들 여기서 지하련이 누군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하련이라는 인물은 해방을 전후한 시기에 활동을 했던 우리 근대 여류 작가 중에 한 사람이죠. 이 공간에서 지하련은 3년 6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총 8편의 작품 중 4편의 작품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외관이 주는 느낌 자체가 상당히 오래된 느낌에 그리고 다양한 모습들이 중첩되어 있고 이 건물의 역사도 그대로 같이 중첩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드디어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손반장. 지하련 주택은 경남 창원의 보존 대상 근대 건축물 중 중요도가 매우 높은 건물입니다. 한 차례 불길이 지나갔던 곳이지만 아직 다행히도 내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쇠창살, 벽지, 전등 스위치 등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주택의 특징을 자세히 엿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목 구조가 그대로 밖으로 다 노출돼 있잖아요. 이 자세히 보시면 우리나라 전통 주택하고 조금 다른 게 부재가 훨씬 가늘어요.
일본 지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가느다란 부재에 익숙하고 발달이 돼 있고 일본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측되는 그 섬세한 그 문양의 벽지가 그대로 있었고 전등 스위치도 그 와사등이라고 하는 그 스위치 켜는 등이라든지 바닥도 마찬가지고 부엌도 조금 이따 가보시면 약간 그 절충식 현대로 넘어오면서 타일도 깔고 입식으로 만들어서 이 일제강점기 때 전형적인 그 주거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40년대, 50년대, 60년대 어떻게 변형됐는지도 건축사 책처럼 남아져 있어가지고 이곳은 90여 년의 세월에 얄궂은 화재까지 더해져 사연 많은 집이란 분위기가 물씬 풍겨나는데요. 한때 두 소설가가 거주하며 문학의 꽃을 피우기도 했던 집. 이 집의 역사를 그려보며 내부를 찬찬히 거닐어 봅니다. 이때 2층 바닥에서 발견된 종이 하나. 이 노란 종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 신문 한 조각을 발견을 했는데 여기에 당기 4281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뭐 2333을 빼더라도 상당히 오랜 세월을 견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76년이 된 신문의 흔적이 이 집의 세월을 말해줍니다. 아마 화재만 아니었다면 이 신문지는 아직도 창살에 붙어 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주택의 가치를 생각하면 그날의 화재가 더욱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하련은 당시 최고의 이제 부유층의 이제 딸로 태어나서 당시로서는 좀 힘든데 일본 유학까지 갔다 왔었고 이 집을 지하련의 오빠들이 만든 집인데 여기서 자기 친구들하고 이제 마치 살롱처럼 독립운동도 도모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했던 그런 곳이고 지하련도 이제 같이 여기서 잠깐 생활을 했던 그런 공간입니다. 이 주택에는 지하련과 임화, 두 소설가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이곳에서 두 사람이 짧은 신혼생활을 했었으며 훗날 지하련이 임화를 두고 혼자 병마와 싸우기도 했었는데요. 곳곳에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그런 흔적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남아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하련을 잘 모르시는데요. 이 지하련이라는 인물 자체가 사실은 임화라고 하는 그 당시 카프의 서기장의 부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늘 그늘에 가려져 있던 그런 인물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하련의 불꽃 같은 삶도 우리는 좀 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 지하련의 이야기도 조금 더 많이 알려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지하련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화려했던 삶을 뒤로하고 초라하게 생을 마감해야만 했는데요. 지하련 주택은 그녀의 안타까운 운명과도 닮은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1936년생 지하련 주택은 쓸쓸함과 아픔마저 느껴지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몹쓸 화재는 지하련 주택의 기억과 모습들을 많이도 앗아갔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지하련을 우리 가까이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점점 공론화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아픔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하련 주택의 미래는 이제 우리에게 던져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 이 지하련의 오래된 집이 임화의 아내 지하련이 아니라 근대 여류 소설가 지하련의 이야기로 가득 차는 그날, 다시 이곳을 찾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이곳에 남아 아직 전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나눠주길 바라봅니다.